안녕하세요. 반값 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96편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인기도 있고 많이 팔리기도 하는 재가급여 보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 관점에서 설명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에 정답은 없거든요.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보험도 사실은 없어요. 모든 보험이 각각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건 맞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재가급여 보험이 그거에 해당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설계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어보신 다음에 그 중간에 절충선에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혜택 보기보다 혜택을 못 보거나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앞에는 좀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끝까지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간병보험 꼭 필요한가 279편에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보시고 재가급여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실효성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어떤 의견이 있을지. 70대인데 재가급여 월 50 보장이고 보험료 5만 원대 20년 납 종신 보장이면 괜찮은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재가급여 보험이 뭐예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매달 가입한 보험금을 타는 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재가급여가 뭐예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고 나서 이제 뭐 방문 요양하거나 방문 목욕하거나 간호하거나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볼 때 월 얼마씩 지급하겠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시설급여는 뭐예요? 요양원 가는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입소 정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이용하실 때 금액이 나온다. 그런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 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주계약 있고 경증 이상 1에서 5등급 이상 장기요양 등급 재가급여 특약이죠. 재가급여 사용하시면 50만 원 준다. 20년 납이고 95세 만기고 여기도 경증 이상이고 시설 입소 특약 요양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온다. 월 50만 원 나온다. 그 얘기죠. 그 밑에 거는 방문 요양 지원 특약. 아까 재가급여에서도 방문 요양이 따로 있습니다. 방문 요양할 때 20만 원 지급한다.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 지원 특약. 이곳을 방문할 때도 월 3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겠다. 그런 보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요. 보장도 다 다양합니다. 뭐 10년간 딱 보장하는 데도 있고 보험기간 만기까지 다 지급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금액도 다르고 천차만별로 많아요. 장기요양 재가급여 특약 이거 하나만 자세히 보면 장기 요양 상태 보장 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최초로 경증 이상 장기 요양 상태로 판정되고 나서 그리고 재가급여 이용할 때 그때 이 금액을 지급한다는 얘기고 다만 기존 월 1회다. 장기요양 판정일로부터 보험 기간까지 지급한다. 이건 95세까지 지급한다. 그 내용이죠. 여기도 시솔 입소 특약 이런 것도 있고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보장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이해하시고 나서 그래도 나한테 맞다. 그럼 그때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 보시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가입 안 하셔도 되는 거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복지타임스에서 기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건보공단에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를 내봤는데 국민건강보험이 28일 발간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 985만이니까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치고 이 중에서 신청자 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9만 7,913명으로 전년보다 7.7%가 늘었는데 전체 노인 인구의 11.1%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체 노인 중에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으시는 분이 11.1%에 불과하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많은가요? 10명 중에 1명 정도 수준이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내가 이거 걱정돼서 이 보험 가입해도 혜택 자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보험이 만약 없으면 정말 지대한 위험이 나에게 닥치게 된다면 그러면 확률이 좀 적어도 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럼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으시는 분의 평균 연령이 81.8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80세 이상의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연령이 81.8세니까 그냥 대략 평균적인 나이로 이렇게 80세에 받는다고 칠 때, 예를 들어 이 보험을 50세에 가입하면 30년간 혜택 못 보고 30년간 보험료만 계속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뭐 20년 납이면 20년 동안 내야 되겠지만, 근데 10년, 20년, 30년 같은 일을 그냥 계속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험료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20년, 30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험 10년 유지율이 제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한 10%대 안팎이다라고 업계 관련자가 인터뷰 기사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험료만 계속 내다가 해지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내가 재가급여 혜택을 받으면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되나?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이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어떠냐? 재가 서비스 비용의 15% 내가 낸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 서비스 이용할 때도 20%가 본인 부담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도 없을 수 있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면 본인 부담금 아예 없고 다 내주는 거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중에서도 절반, 그러니까 15%에서 7.5%, 20%에 10%만 부담한다. 그 내용이에요. 가정재정이 막 치명타가 온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제 관점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큽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5%, 20% 자기부담금. 그리고 확률은 대략 10분의 1이다. 10분의 9는 이거에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럼 이거 가입하면 뭐예요? 가입했다가 그냥 돈 날리는 걸 수도 있죠. 아, 그럼 나 나중에 만기환급금에서 돈 돌려받으면 되지 않아? 라고 하면 해지환급금 받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해지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수급자 평균 연령이 80대 이상이다. 그죠? 일찍부터 가입했다가 혜택 못 보고 보험료만 계속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받아보려고, 없다고 가정재정이 치명타가 오는 게 아닌데 조금 더 받겠다고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비용을 더 낼 필요가 없다. 그런 관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보험회사가 내가 보험금 청구하면 무조건 다 주나요? 여러 가지 뭐 고지 의무 같은 거 따지고 들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보험이란 게 그래요. 또 노후에는 소득이 감소하고 실비보험료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보험 해지율이 높아진다는 영상 제가 저번에 만들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소득이 줄어든단 말이죠. 소득이 줄지 않고 소득이 많으신 분은 굳이 이게 보험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소득이 없으신 분이 이거 가입하다가 실비보험료가 또 급증하죠. 60대 이후부터. 그럼 더 중요한 실비보험료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자꾸 가입하다가 해지되고 막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이 보험 가입해서 돈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미리부터 보험료 낼 돈 모아서 잘 저축하시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보험료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연령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런 거 해서 받을지 못 받을지 그걸 염려해야 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병원비 통장 만들어서 이건 나 절대 안 쓸 거야 라고 하고 여기 자꾸 불입하셔서 불려 나가셔도 되는 거죠. 그 일찍부터 노후 자금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보험료가 올라가면 보험은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2 플러스 1 실비보험, 3대 질병 진단비보험, 그 자녀가 있으면 정기보험, 이거 뭐 60대 이후에 가입하면 정기보험도 필요 없죠. 그럼 실비하고 3대 질병 진단비보험 요거 두 개 가장 중요하고 혜택이 많고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한 이 보험을 잘 끌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나머지 자금은 다 모아야 된다. 자꾸 보험 더 가입하지 말자. 노후에 자꾸 이런 보험 가입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치매보험 마찬가지죠. 재가급여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간병보험 마찬가지고 간병인 보험도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 제가 설명드리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자. 10분의 1이 들어서 혜택을 볼 수도 있죠. 근데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을 해서 돈을 모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아, 나 돈 모을 자신 없어. 그래서 보험 가입할 거야. 그러신 분들이 보험을 해지하는 거예요, 중간에. 돈 모으는 거나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경제 위기 오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 보험 대부분 해지되니까 이런 관점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